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무한자금 결함입니다. 그럼 보시죠. AI 붐은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AI 붐 중 대부분은 창의적 금융을 통해 조달된 자금에 의해 일어납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2025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역사적인 거래는 순환 자금의 또 다른 하나일 뿐입니다. 2025년 현재 주가는 급등하고 기업 가치는 상승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만 아무도 실제 현금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지 않는 이상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든 저러든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환상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2025년 10월 둘째 주 기준으로 관련한 가장 최근 사례는 AMD와 오픈AI인데, 오픈AI가 2026년부터 AMD의 MI450 칩을 공급받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발표된 내용만 보면 정말로 엄청난 것처럼 들립니다. 단,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오픈AI가 실제로 지불하는 선불금은 없다는 부분이 이 거래 구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거래를 통해 오픈AI는 AMD 주식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대 1억 6천만 주의 신주 인수권을 1주당 꼴랑 1센트 가격으로 받게 되며, 해당 신주 인수권은 오픈AI가 출시 일정을 달성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되고,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려면 AMD 주가가 상승해야 합니다. 우짜처럼 꼬로만 인간은 뭐라 하겠지만 우짜든지 AMD는 미래 수익을 이미 기록했고 오픈AI는 지금 GPU를 받으며 둘 사이에 돈이 오간 것처럼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달 2025년 9월 오라클은 오픈AI와 3천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거래를 체결하면서 같은 움직임을 보였으며, 늘 그랬듯이 대대적인 헤드라인 공세와 엄청난 과대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라클과 오픈AI 간 역사적인 거래에는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는데, 오라클에게는 자금을 조달할 인프라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라클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돈을 빌리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억수로 많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부채가 투자가 되고 투자가 성장이 된다. 그리고 월가는 여기에 갈채를 보내고 있다가 됩니다. 공식으로 만들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두 회사 모두 몇 년 안에 기록적인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두 회사 모두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채를 조달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런 새로운 자금이 시스템에 유입된 것처럼 반응하지만 사실은 같은 자본이 순환하면서 단지 다른 보도자료에 포장된 것일 뿐입니다. 아시겠지요? 이 공식은 무한자금 결함 또는 무한자금 버그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유명해졌는데요. 2022년 11월 이후, 즉 챗GPT 출시 이후 AI 관련 기업들이 S&P 500 지수 상승의 75%, 수익 증가의 80%, 그리고 모든 신규 자본 지출의 90%를 주도한 걸로 나오면서 마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레버리지가 레버리지를 키우는 구조로서 아마존은 50%, 마이크로소프트는 30%, 메타와 구글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부채 수준을 보이지만 오라클의 부채 수준은 500%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걸 요약하면 오라클은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신용카드 한도 끝까지 끌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AMD도 똑같은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는 2028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지출이 2조 9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중 절반만 내부 현금 흐름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나머지 1조 5천억 달러는 부채를 통해 충당해야 되는데, 8천억 달러로 예상되는 부족분은 사모신용, 즉 비은행 대출이 메워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모신용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블랙스톤이나 블루아울 같은 사모대출 기관들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고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소비자 신용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등 이미 압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든지 부족한 자금을 이런 사모대출 기관들이 메꿔준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지요. 누가 압니까? 미국판 호텔 경제론이 나오는지요. 부자가 계속 지적하듯이 전력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라클의 오픈 AI 계약 하나에만 4.5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는 후버댐 2개가 생산하는 전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요 기업에 적용하면 수조 달러 규모의 전력망 개편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25년 현재 미국 하나만 해도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업체는 AI 기업의 수요가 필요하고 AI 기업은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저렴한 신용이 필요하고 신용시장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연결고리 중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 루프가 멈춰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섬뜩한 부분은 이제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이치방크 리서치에 따르면 2015년 8월 이후 AI 버블 검색량이 80% 이상 감소했는데 이런 침묵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버블은 터지지 않지만 사람들이 질문을 멈출 때 버블은 터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짜는 AI 자체가 가짜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AI 기술은 실제하고 획기적인 발전도 있었으며 인간의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을 잠식할 것이라는 예상처럼 장기적인 잠재력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자금 조달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력 공급 문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말이죠. AI는 레버리지와 믿음이라는 모래사장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은 취약한 시스템이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따라 무너집니다. 계속 얘기되지만 2025년 현재는 1990년대 후반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업 가치가 말도 안 되고 기업들이 현실보다 10에서 20년 정도 앞서 있다고 지적했었고 실제로 대부분 그랬습니다. 하지만 좀 더 멀리 바라보면 월스트리트의 과대 광고 주기보다 시간이 더 걸렸을 뿐 인터넷은 결국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AI도 인터넷과 같은 길을 걸을지 모르며 AI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단 인터넷이 그랬듯이 혁신은 현실이지만 지금 타임라인에서는 아닙니다. 동계산을 하면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금 지원이 끝나면 어느 부분이 과장 광고였고 어느 부분이 진짜 역사가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 무한자금 결함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